원로회의 인준까지 받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고운사 주지 진산식에 참석하며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계종 새 집행부의 바란다에서는 새 집행부에 바라는 학계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새로운 사찰이 들어섰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새 법당, 세계선언 개원법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30 불안도가 보물 2,000호로 지정됐습니다. 진도 쌍계사, 목조 석가열의 3존 좌상과 대구 동화사, 목조 아미타열의 3존상 등도 함께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봉은사의 40년 수건 사업인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가 첫 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원로회의 인준을 받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당선 이후 첫 공식 행사로 고운사 신임 주지 진산식에 참석해 종단의 화합과 위상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의성고운사가 산중총회로 주지를 뽑는 제도 시행 이후 첫 경선을 통해 선출된 자연스님의 진산식을 어제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당선 이후 첫 공식 행사 치사를 통해 고운사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심과 역량이 검증된 분이십니다. 교구 정체가 수행처이며 문화유산인 고운사의 가치를 더욱 높여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위기에 처한 종단의 화합과 일신, 위상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우리 종단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소통을 통해서 종단을 화합의 길로 함께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종단을 일신할 것이며 사회활동을 통해서 대승불교의 유상을 크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계 안팎의 기대를 받고 있는 고운사 신임 주지 자연스님의 첫 일성은 성녀 노후복지의 초석을 다지겠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맹세하건대 제 임기 안에 고운사, 본말사, 제적승, 제식승 등 모든 스님들을 위한 노후복지의 초석을 반드시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조실 스님이신 근자 일자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집짓는 불사도 소중하지만 너는 이제 사람 불사 좀 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큰 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수행을 말한다면 이 16교구 본말사를 찾아야 할 정도로 정말 수행하는 교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주 부석사와 안동 봉정사 등 전국 최대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상북도는 불교 문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불교 문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대단합니다. 제가 문화 관광 산업을 굉장히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불교 문화 사찰이 대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역 불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연스님은 스님들이 편안하고 제가자가 신심이 나며 사부대중이 공감하는 종단과 16교구를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렵게 주지 소임을 맡은 자연스님 앞에는 인재불사와 수행풍토 조성 외에 최치홍 기념관 활용,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당 건립 등 산적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고운사에서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BBS 뉴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조계종 새 집행부에 바란다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새 집행부에 바라는 학계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거 당시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승가 교육체계 개선도 발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교육과 수계 승정 문제 그리고 대사회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는 새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조계종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종단의 100년 대계인 교육 불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앙승가대학 총장 하신 것. 나 이게 대단한 스님의 캐리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본다면 결국은 교육 불사 아닌가 생각해요. 또 훌륭한 스님들을 길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신규탁 교수는 흩어져 있는 승려 양성 기관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새 이제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중앙승가대학으로다가 승려 양성 기관을 집결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교수 자원도 집결시키고 재정 자원도 집결시키고 학생도 거기 집결시키고. 신 교수는 또 훌륭한 교수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라도 승려 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곳에 돈을 먼저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도 결정하는 건 것 같아요. 종단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 후배들 길러내는 승려 양성하는 데 나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종단 내부의 화합을 위한 대탕평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스님이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말고 탕평책을 통해서 화합종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학교에 계시면서 여러모로 또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승가대학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려운 시국이지만 종단을 위해서도 또 한번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학인 스님들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공부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의 교육 흐름에 발맞춰 종단에서도 교육 불사에 많은 힘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재 스님이 현 종단 문제와 관련해 새 총무원장 취임으로 종단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재 스님은 세계 화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재 스님은 특히 불교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방송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종단 사태로 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신임 총무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재 스님은 또 남북 정상회담 등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핵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일고 있는 명상 열풍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명상을 넘어 우리의 간화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새로운 사찰이 들어섰습니다. 국내외 여행객들의 참선과 수행의 공간이자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도량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새 법당, 세계선원 개원법회 현장에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1월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불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행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새 법당의 이름은 세계선원. 전 세계로 드나드는 관문인 인천공항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글로벌 시대 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드나드는 불자들과 승객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상주 직원들과 경찰단, 경비대, 그리고 비상주 직원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번 법당 개원은 인천공항 경찰단의 경승위원으로 활동하는 실장 법호 스님과 부실장 법현 스님, 인천공항의 협력에 힘입어 이뤄지게 됐습니다. 저희 제1여객터미널에는 저희 관계사가 있고요. 저희 관계사에 저희가 부처님을 모신 지 올해로 11년째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오늘 2018년 1월에 저희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항경찰단 경승실장님이신 법호 스님과 그다음에 경승위원이신 우리 법현 스님께서 참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오늘 이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개원 당일 봉행된 이윤 봉안법회에는 인천지방문화재 영산재 보유자인 능화 스님과 이수자 스님들이 직접 참석해 새 법당의 원만한 운영을 발언했습니다. 새 법당은 제2여객터미널과 연결된 제2합동청사의 위치에 있어 제2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관계자들부터 공항 경찰, 여행객들까지 모두가 쉽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항상 문을 열어놓을 거니까 여기 오셔서 참배하고 삼배하고 그러니까 명상도 하시고 내가 왜 정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한번 잠시 잠깐 한 5분 10분이라도 앉았다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가시고 세계선원은 앞으로 불자들을 위해 24시간 365일 법당을 개방하고 매달 한 차례 정기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에 새롭게 자리 잡은 세계선원은 앞으로 이곳으로 가는 여행객들과 불자들에게 참선 수행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될 전망입니다.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30 불환도가 보물 2000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순조의 천연도 완쾌를 기념해 김홍도가 병풍에 남긴 그림인 30 불환도를 보물 200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물 지정번호 2000호가 나온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서울 숭례문과 서울 흥인지문을 각각 국보 1호와 보물 1호로 지정한 지 56년 만입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진도 쌍계사 목조 석가열의 3존 좌상, 대구 동화사 목조 아미타열의 3존상, 자치통감 129권에서 132권을 이번에 함께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희장 스님 등 모두 9명의 스님들이 1665년에 완성한 진도 쌍계사 목조 석가열의 3존 좌상은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해 17세기 복장 법식 연구의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심 속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의 40년 수건 사업인 미륵대불 원불봉안불사가 첫 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봉은사는 미륵대불 원불봉안불사 1차 점안식을 갖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서울 강남의 대표 사찰 봉은사는 도심 속 천년고찰로서 흔들림 없는 위상을 유지해왔습니다. 봉은사는 하루 평균 10,000명이 방문하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도심 힐링 공간이자 명소로도 자리를 잡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봉은사는 오래전부터 국내외 방문객들과 신도들을 위한 신행 공간이 부족해 불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민족 통일의 염원을 담아 경내에 미륵대불을 봉안했지만 도시공원법 등 여러 규제에 막혀 불상 뒤편에 벽면불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신도와 불자들의 원력을 담아 미륵대불 원불불사 원만 성취를 위한 천일기도가 시작되면서 미륵대불 원불봉안불사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륵대불은 봉은사 경내 모든 전각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자리에 위치해 종합기도 수행도량으로서 봉은사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봉은사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불사인 미륵대불 원불봉안불사 1차 점안식을 봉행하고 대작불사의 첫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1차 점안식에는 미륵불과 미륵가족불, 보살입상 등이 봉안된 가운데 봉은사는 남은 원불에 대한 불사 접수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이번 불사를 통해 미륵불에 원력이 가득한 세상, 즉 용화정토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행각풍 확립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 더 박차를 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은사는 미륵대불 원불봉안불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현대인들의 개인화되는 신행과 수행 활동을 사찰에서 이어지게 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사찰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불자들이 신행 생활과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강원 평창군 월정사가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닷새간 제15회 오대산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대산 문화축제는 바람의 빛깔이란 주제로 공연과 문화체험, 경연대회로 나뉘어 진행되고 오대산 상원사 동종에 새겨진 비천상의 악기 생황 연주와 신나는 소리 공양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평소 출입을 통제하는 우통수와 서대 수정함을 축제 기간인 10일 하루 개방해 참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고려 개국 1100주년을 맞아 삼낭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간 강화도 전등사에서 제18회 삼낭성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천년의 꿈이란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삼낭성 글쓰기 대회와 전등사 역대 조사 달해제, 남사당 놀이 등이 마련됩니다. 가을을 맞아 불교계가 청년 대학생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축제를 마련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와 함께 내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청년 대학생 신행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 프로그램 가운데 청춘 토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춘 토크에 앞서 열리는 청년불교 문화체험은 우정총국 앞마당에서 만다라 스크래치와 사경, 레고 부처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신행 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UCC 공모전 시상식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신조어와 줄임말 등을 즐겨 쓰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신조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방송을 통한 우리말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국적불명의 한글 자막이 프로그램 내용의 명확한 전달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재미있다는 이유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는 특히 단순히 재미를 위해 저속한 조어, 비표준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걷기 대회가 부산에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환우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가 마련한 걷기 대회 행사장입니다. 생명 나눔 운동 목적과 중요성을 알리고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 소외 한우들을 위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0번째를 맞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더 많은 환우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소외받고 힘들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밝은 하늘과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또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비록 이렇게 시민공원 한 기퉁에 있지만 나중에는 이 시민공원 전체가 다 같은 진짜 축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걷기 대회는 1000여 명의 참가자가 사전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참가자들은 몸도 풀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시민공원 다솜간을 출발해 약 1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생명 나눔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에게도 장기 기증과 불우한우 돕기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랑 생명 나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따라고 한번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 나눔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너무 재밌고 친구들이 힘들어해도 도와줄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걷기 대회 행사장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각종 체험 부스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든든한 노후 보장책으로 꼽혔던 연금이 흔들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졌고 더불어서 공무원 연금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면서 세금으로 적자를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공단 정남준 이사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행안부 차관을 지내셨고요. 9년간 공무원연금 수급자로 지내시다가 이번에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런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저보다 앞서 일하셨던 이사장님들께서는 공직생활 마치고 2개월, 3개월 만에 대부분 이사장으로 오셨거든요. 저같이 아마 9년 동안 있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또 쉬는 동안에 제가 우리 연금생활자 하신 분들, 선배 공무원들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연금에 대한 또 좋지 않는 여러 가지 비판의 시각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서 공무원연금도 국민적 관심사를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한 거고 공무원연금은 젊은 사람들이 정부에 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노후에 생활보장하는 그 직업근무제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적인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최근에 와서 적자 논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고속 고령화에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1972년경에 교육공무원으로 이제 마치신 분들, 그때 당시 65세 되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7년 동안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연금을 받고 아니면 일식을 받자는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7년이 아니라 지금 30년 이상씩 다 사시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인구구조 변화에서 오는 여러 압박력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좀 늦게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돈을 기부하는 그 기부금률이라든지 그런 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도 생기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네. 그 처음으로 해외 책임 투자에 나섰다고 들었거든요.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기금 운영을 하면서 국내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 또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가치 제고 또 이번 정부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해서 저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해외 투자는 직접 투자가 아니고 대행사를 선정해서 간접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공적 연금 관리 측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앞으로 할 일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지난 2015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매년 재정이 절감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정원 증원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보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15년 대대적인 계획을 한 이후로 조금 재정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3천억 이상 들어가던 게 내년에 지금 1조 6천억으로 좀 줄어들 추세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공무원 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65세 미만하고 그 이상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실제로 65세 이상 70세, 80세 되신 분들은 당시에 정말 박봉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연금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연금 비교해서 정책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추계라든지 또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저희가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고 공무원연구공단이 이제 집행기관이고 우리 인사 핵심처가 있고 네. 또 재정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법 개정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15년에 우리가 법 개정한 이후로 지금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또 우리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수렴하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도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에서 개선방을 마련하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좀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연금을 둘러싼 국민과 공무원 간 간극을 좁히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각광받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접근성과 시설, 규모, 서비스 질 등에서 이미 수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관문인데요. 이런 성원에 힘입어 올해 초에는 제2여객터미널까지 증축해 개장하면서 그 명성은 날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새 법당, 세계선원이 개원했습니다. 한때 크리스마스 트리는 허용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수놓는 것은 불허해 논란이 되기도 했던 인천공항이지만요. 이젠 우리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도량이 생겨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선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발원하고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5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